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란 사태가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메네이는 말이죠. 시대를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걸 우려해서 이제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둠스데이 플레인이 출격했습니다. 1월 9일 오후 2시 반 서부 시간으로 말이죠. 둠스데이 플레인, 둠스데이 종말의 날이라는 뜻이죠. 종말의 날 비행기, 종말의 날 비행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는 만약에 미국의 지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뭐 핵이 터져도 이 둠스데이 플레인은 하늘에 떠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게 보잉 747-242 나이트워치인데요. 이 비행기가 미 서부 시간 2시 30분 LA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진 커밍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 영상에 248 나이트워치 항공기는 C-17 군용 수송기 호위를 받으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둠스데이 플레인이란 최후 또는 종말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 항공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구 종말의 날이 와도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비행기. 그래서 이 항공기는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 항공기는 전쟁 중 국가가 무너져도 공중에서 전쟁 지휘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띄우는 공중 지휘부를 하는 겁니다. 이 항공기가 출격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핵전쟁 또는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 혹은 미국의 수도와 펜타곤 지휘부가 마비됐을 상황, 워싱턴 DC나 백악관이 타격을 받는 상황, 그런 게 와도 대통령과 합참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하늘에서 전쟁을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특수 비행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평소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출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잉 747-242 나이트워치 항공기가 특별한 이유는 핵폭발이나 전자기폴스 EMP 단이 터져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특수 비행기로서 지상의 통신망이 전부 끊겨도 전 세계 미군, 핵미사일 부대, 전략폭격기와 직접 통신이 가능하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핵이 터져도, EMP 폭탄이 터져도, 그래서 지상의 통신망이 전부 끊겨도 그래도 핵미사일 부대, 전략폭격기, 전 세계 미군을 공중에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며칠씩 착륙이 없어도 공중 급유가 가능하고 착륙하지 않고 며칠씩 떠 있을 수 있대. 정말 대단하네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대통령 비행기처럼 생겼지만 내부는 날아다니는 펜타곤, 날아다니는 백악관으로 꾸며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내부에서 대통령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탑승하고 핵무기 사용 명령을 이곳에서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미군에게 명령 발신이 가능하고 전 세계의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 본토와 모든 동맹국들 그리고 해외 전구 모두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비행기이고 오직 전 세계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이 항공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48이 출격을 했고 더욱이 C-17 군용 수송기 호위를 받으며 함께 출격했다는 뜻은 곧 큰 전쟁이 예고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평소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운영되는 이48이 공개적으로 포착됐고 더욱이 C-17 군용기와 함께 움직일 경우 이 의미는 지금 미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행기가 떴다고 곧바로 전쟁이 터진다고 단정하는 수는 없지만, 또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경고나 억제 수준의 단계는 이미 넘었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는 둠스데이 플레인이 출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합니다. 248 나이트 워치가 갖는 그 임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만약 미국의 대통령과 합참이 지상에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발생해도 핵무기를 포함 모든 군사명령은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비행기이고, 오직 미국과 전 세계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출격하지 않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 핵공격으로 사라져도 이 비행기는 살아남아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 커밍스는 처음에는 자기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 놀라운 점은 보통 이 사비의 모항은 네브래스카주 오폿 공군기지에 있는데, 그런데 굳이 LA 공항처럼 수많은 전 세계 인파가 있는 곳에서 이륙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는가? 서부 민간 공항에서도 즉시 지휘 체계를 띄울 수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었다면 굳이 민간 공항에서 공개 노출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국에게는 우리는 너희들과 끝까지 종말을 감수하고도 전면전으로 갈 것이고 이 모든 지휘 체계가 전 세계에 너희를 포화하고 있다는 최종 경고이며 전쟁 선포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국가 하나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핵미사일과 EMP 능력을 가진 모든 국가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중대한 신호라는 겁니다. 더욱이 C-17이 따라붙었다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C-17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고 이 조합은 오직 지휘부가 실전 가동을 할 때만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 커밍스는 C-17이 동반된다는 건 지상 지휘 인력 또는 대체 지휘팀이 함께 이동한 것이고, 통신, 암호, 전자전 장비를 추가로 보강하여 장기전을 대비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등장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9.11 직후에 등장했었고 냉전시대 후반에 핵위기가 고조되었던 기간에 등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번에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둠스데이 플레인은 공포선전용이나 훈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항공기는 미국 국가 시스템 최후를 위한 마지막 카드인데,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베네수엘라, 이란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여 3차 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까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걸 띄워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즉 상대에게 우리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핵전쟁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경고를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군부는 내부의 모든 통신망을 끊어놓았고, 이러한 상황에 일론 머스크가 베네수엘라 국민들 모두에게 무료로 스타링크를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인터넷이 다 끊겼다는 겁니다. 일부러 끊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미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긴급 비상조치로 지금 잠시 통신망이 재개되었고 공항이 일시적으로 열려 있으니 모든 미국인들은 긴급히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에서도 정부가 이란 내 모든 통신망을 끊었고 국민들이 외부와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지경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론 머스크는 이란 국민들에게 스타링크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이들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란도 인터넷망이 다 끊겼고 베네수엘라도 다 끊겼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란에서 긴급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오늘 모든 학교를 폐쇄했고 오후 6시부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밖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살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실제로 시민들을 향해 사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레자 팔라비 왕자는 미국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정말로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경을 보낼 만합니다. 이란 국민들 모두가 용감하고 모두가 함께 목숨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오늘도 ISIS 테러 세력과 무력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수정 내부에서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들일 때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에서 남의 집 일 불구경하듯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좌파들의 사악함을 보십시오 라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나라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심각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보수가 단결해서 저 이재명 좌파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그야말로 우리 우파 정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저 이란 좌파 정권, 저 어떻게 되는지 독재 정권 보십시오. 저 말로를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 다 끊었다니까요. 베네수엘라 인터넷 다 끊고 이란 인터넷 다 끊고 이란은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라 그래가지고서 무슨 신은 아니잖아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뭘 준비한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진 카민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바뀌어가겠습니까? 이거 3차 세계대전인데요. 정말로. 미국이라 그래가지고서 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서 그게 점령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베네수엘라 하나도 벅찬데 베네수엘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란 해야지. IS 해야지. 그런데 이때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예 그냥 중국과 러시아는 움직이지 마라. 니들 움직이지 마라. 니들 움직이면 핵전쟁까지도 우리는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 지금 둠스데이 플레인을 띄워가지고서 꼼짝 말하고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만약 니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 경고를 보낸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난리 났습니다.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은 다 사살하겠다고 하메네이가 발표했습니다. 빨리 이 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 독재자를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독재자는 그 어느 나라에 있든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